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했던 게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각각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부터는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등록 절차, 개업 절차에서 한 2문제 정도, 결격사유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결격사유가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고요.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고요. 공동사무소 가능한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있고요. 고용인이 바뀌었습니다. 고용인 중에서 보조원 숫자는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고, 초과해서 고용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사장인 개업공개사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단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그리고 휴폐업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의 성질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뿐이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니까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그러나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계약은 유효하고, 단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업자는 보수를 못 받지만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행위입니다. 건물 보고 허가 내줬기 때문에 건축주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합니다. 기속행위입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는 말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이것 질문 많이 오더라고요. 가로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나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등록 안 된다. 개업 안 된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인 및 법인도 자격증 따면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을 따와도 개업할 수 없다고 했죠. 외국서 자격 취득에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자, 등록 절차입니다. 먼저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만약에 요건에 맞으면 통지해 주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심사해가지고. 자, 그리고 등록 통지 받으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 업무 개시할 수 있는데, 업무 개시는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해야 되고, 3개월 이내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 전이지만 사실상 이 등록증에 등록한 인장을 찍어야 되므로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즉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법인도 원칙은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영리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있는데, 이게 입법 예고는 이미 올해 초에 1월 달에 입법 예고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언제 시행하냐 하니까 다시 제2법 예고를 거쳐서 9월 달부터 시행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아마도 안 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확실하게 모르겠고 안 낼 가능성이 많겠죠. 9월 달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9월, 10월에 바뀐 것도 나온 적은 있어요. 낼 수 있다고. 내면은 그래서 지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은 삭제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책에 제가 입법 예고 기준이다. 9월 시행 예정 이렇게 적어놨어요. 해설에. 왜냐하면 다른 강사들이 강의하면서 책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면 골 아플까봐 그렇게 문제풀이 책 쓰는 게 조심스럽다 했죠. 이게 잘못하면 문제를 다 읽어야 되니까 이론은 차라리 안 읽으면 되거든. 그 부분은 그냥 안 읽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9월부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은 삭제될 예정이다.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게 아니라 법 제14조 6가지는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어도.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는 거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교육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 없으면 시장이 되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서귀포시장, 제주시장도 등록관청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지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됐습니다. 뭐 시험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냐 아니냐 그런 건 나오진 않겠지만 강원도 특별지자체가 세 군데입니다. 강원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 제주 세 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세종시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해당됩니다. 세종시가 시도지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상은 시도지사에 해당됩니다. 세종시가.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도 등록관청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여러분이 주소는 이천에 있지만 여주에 가서 개업하려면 여주시장한테 등록해야 됩니다. 자, 등록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기출문제 나온 거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서류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원본이냐 사본이냐 있는데요. 4번입니다. 4번. 실무교육 수료증은 모두 4번입니다. 원본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 원본, 사본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 51번에 50개를 정리해놨습니다. 서류 제출하는 거. 자,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따로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여권용 사진 한 매 있어야 됩니다. 반명한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사용권만 있으면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자격증 사본은 미제출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2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인데 등록증 교부사항은 통보하지만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재교부는 통보되지 않는다. 6가지 통보를 합니다. 근데 자격 취소 자격증리는 통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증리는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가 하니까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했다고 등록관청한테 통보해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자격 취소되는지. 그래서 통보할 수 없다고요. 자격 취소 자격증리는.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통보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보정설정 시기 암기 프린트 56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돼야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 설정 확인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개입니다. 부칙계공은 없습니다. 부칙계공은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는 없는데 이 등록증에는 보면 종별이 3개입니다. 3개. 부칙계공도 있다고요. 부칙계공도 등록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X죠. 다르죠. 자, 응시 수수료 납부하는 거 암기 프린트 52번에 19가지가 있는데요. 수수료, 응시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고요.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조례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재교부할 때는 내고요.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줍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개시 의무 등수 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율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옛날에는 원본이 없다가 사본 게시하다가 적발되고 나서 이게 바뀌었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아무 말 없으면. 아무 말 없는 건 당연히 원본입니다. 이것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자격증도 원래는. 아무 말 없어도 원본입니다. 그런데 사본이 적발돼가지고 원본으로 바꿨고요. 자, 소속 공개사가 게시 안 하면 소속 공개사 처벌받는 게 아니라 누가?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소속공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왜냐하면 소속공개사가 사장 사무소에다가 제가 해봤거든요. 실장으로 게시했더니만 사장이 와가지고 지금 누가 붙여놨냐, 빨리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요. 소공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실무교육 수료증이나 협회 회원 가입증, 거래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부칙계공, 중개인 같은 말입니다. 부칙계공, 중개인, 자격증 없는 분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 달려면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에 연락처 표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X죠.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다 연락처 적혀 있으니까 헷갈린다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광고하려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명칭 표시를 위반하면. 자,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걸 써놔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 아니면. 그리고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간판 철거를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 내용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 안 한다고 징역,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라는 거 없고요. 그냥 대집행 비용만 청구합니다. 대집행하면 대신 집행하면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걸 명시하고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입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휴업,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6개월이잖아요. 최대 6개월 문 닫았다고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자, 표시광고.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습니다. 감정평가사도 34회 시험을 봤는데요. 거기 1차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 원론에
공인중개사법 두 문제, 세법 두 문제, 공법 두 문제, 민법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거기 공인중개사법 두 문제 나온 게 올해 나온 게 왜 말씀드리냐면 감정평가사 출제위원이나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이나 인력풀이 똑같아요. 부동산학과 교수들 몇 명 안 돼요. 제가 뭐 한국 부동산 학회 가면 다 만나는데 교수들 보면 그래서 똑같은 인력풀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그래 올해 나왔던 게 두 문제 나왔는데 뭐 나왔냐면 하나는 인터넷 표시 광고 하면서 아마 다음 주에 문제 그대로 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게 나왔다고 이게 요거 건축물인 경우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틀린 답이 뭐였냐 하면은 소유자 성명인가? 소유자 성명 건물주 성명 이런 것 같아요. 주인 누군지 성명 말할 필요 없잖아요. 성명이나 주인 전화번호도 말할 필요 없죠. 주인 전화번호 알려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 감정평가사.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두 문제인데 하나는 계약서 필요적 개시사항 9가지 아닌 것. 계약서 필요적 개시사항 아닌 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10문제 내드릴 때 그 두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5개 명시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안 됩니다.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이라고 했습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소연 등, 연락처, 등록번호 5개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추가로 해야 됩니다. 추가로. 이거 하고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요.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리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8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계계,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허가 뭐 같은 말입니다.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총사방, 계계, 입주관. 같이 시작. 요게 이번에 간평시험에 나왔다고요. 8개. 지금 정부에서 뭐 제가 연수교육할 때도 이거 지금 요거 강의하려고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뭐 지금 정부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만들 때 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게 허위 매물 올리는 거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고라는 말은 반드시 나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는. 광고가 헷갈려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보면 보세요.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10억 올려라.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는 7억을 해놨냐. 그딴 식으로 하면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현업에 있는 분, 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현업에 물어보니까 광고비가 몇백만 원 들어간다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기치지 않는 걸 중개업 안 해보냐. 네이버에 그 매물 올려봐야 한 건당 1,000원, 뭐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1, 2천 원 밖에 안 하는데 뭔 뭐 몇백만 원 들어가냐 이랬더니만 매일 올린대. 광고를 매일. 왜냐면 오래된 건 자꾸 뒤로 밀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첫 페이지만 보니까 매일 올리니까 매일 1,000원이라도 계속 올리면 뭐 10건씩 올리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올리는 게 더 낫대요. 그 광고비 들어가도 한 건 하면 몇백만 원이잖아요. 중개보수가. 그 보면은 정보망에도 보면 그날 올린 것만 뉴 해가지고 맨 위에 뜨거든요. 매물이 하루 지나버리면 밑으로 밀려요. 자꾸. 그럼 뒤에 밑에 뭐 몇 페이지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몇 페이지 뒤에 있는 거 검색 안 하잖아요. 앞에 위에 있는 거 몇 개 보고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 매출이 이게 부동산 광고가 1%밖에 안 된대요. 100% 중에서 1%인데도 1조가 넘어요. 이게 몇 조 단위예요. 조 광고료 들어가는 게 네이버 부동산에. 아파트는 거의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죠. 그 원룸 같은 거는 직방에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아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거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지금 벌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을 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순위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15일, 30일 반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헷갈리니까. 이런 거 숫자, 암기 프린트의 숫자 다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건 또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15일, 30일 요 숫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매년 12월 31일까지 숫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45페이지 문제풀이 책 45페이지. 문제풀이 책 45페이지. 문제풀이 책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45페이지 30회 때 기출문제인데, 성명, 소연 등 문제풀이 45페이지 아직 못 찾았어요. 45페이지 성명, 소연 등 명시해야 되는 거.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소 없고 연락처, 개업공개사 성명, 연락처, 성명, 소연 등. 기억, 니은, 리얼이죠. 소속공개사 성명은 명시하라는 말도 없고 명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명시해도 위반은 아니겠죠. 근데 할 의무는 없다고요. 보조원은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아예. 이게 보조원 고용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번에 전세 사기에 적발된 게, 유령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명함 돌리고 막 영업을 활동을 했는데 그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데 전화하면 사장이 이제 그 다 만나 혼자서, 그러면서 영업은 막 시키는 거예요. 명함에 공인중개사를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왜냐면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조원이잖아요. 명함은 공인중개사라고 파가 다니지만 실제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한 16명인가 20명 가까이 고용해가지고 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세모녀 사건이라고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지금 징역 10년 받았더라고, 어머니. 그건 뭐냐면 딸 이름으로 막 그 빌라 같은 거 이런 걸 산 거예요. 사가지고 개업공개사들한테 매매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예를 들면 2억에 샀으면 2억 2천에 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 전세 구해오는 개업공개사한테 500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개업공개사는 뭐 500만 원 받으니까 예를 들면 구해주잖아요. 2억 2천. 그럼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2억 2천 나중에 받아 나올 거니까 아마 좀 비싸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못 내주고 그 세모녀들 그랬더라고. 오히려 세입자한테 사라, 이거 2억 2천 그냥 명의만 넘겨가라, 이거 지금 도저히 내줄 돈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입자는 안 내주면 경매 넘어가면 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기쳤더라고. 징역 10년 받았어요. 그 세모녀 엄마는 그래서 사기가 아니다. 이거는 사기는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지금 사기칠 목적이 없었다. 시세가 내려가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돈이 딸려서 못 내줬다, 이렇게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사기죄로 보고 10년 징역을 선고했어요. 답 4번입니다. 4번 30회 때 기출문제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 집착할 필요 없고요.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기출문제를 보면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요대로는 올해 시험이 이대로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이게 보기 4개 똑같이는. 그 성명, 소연 등 이 5개 암기하면 풀 수 있다고요.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어요. 성명, 소연 등.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3번 문제인데요. 총사방 개개, 이거 이번 올해 간평 시험에 나왔다 했죠. 간평 시험에 나왔다 했어요.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건 조금 제가 틀리라고 일부러 냈는데요. 총사방 개개 입주관, 답은 2번인데 아마 이게 다른 강사들이 엄청나게 욕했을 것 같아요. 이게 건축법상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완료하면 사용 승인 받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완료되고 나면 사용 검사 받죠. 공사 끝난 날이 중요한 거라고요. 착공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 연도는 공사 끝나고 입주한 날부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허가 받은 날이 아니, 건축법상 허가 받은 날이 아니라 사용 승인 받은 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사용 검사 받은 날. 아마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지사기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제가 그냥 낸 거예요. 한번 틀려보고 다시 한번. 이건 근데 공법에서 중요하죠. 주택법, 건축법에서 이건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준공이 공사 끝나고 하는 게 준공검사, 준공이죠. 착공하고 다르잖아요. 착공은 시작할 때 하는 거고, 그 지금 시작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착공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한 날짜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몇 년 됐는지 알 거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좀 틀려보라고.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총사방, 대가리만 한 게 하면 총사방, 사자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기 쉽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근데 간평시험에는 이렇게 지사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보면 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한번 틀려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총사방 개개 입주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같이 한 번 더 시작. 8개, 건축물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올해 간평시험에 나왔고요.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암기 프린터 53번 맨 밑에, 표 밑에. 이것도 질문 의외로 많이 올라온 게,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하고 그게 그거 아니냐, 어차피 두 개 두는 거, 이렇게. 그 왜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취소고 이중 등록은 절대적 취소인지 이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질문 의외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중 등록 이렇게 안 돼 있고, 법조문에는 보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사무소하고 헷갈리죠. 이중 등록은 등록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중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해줘야 이중 등록 되는 거죠. 근데 이중 사무소는 몰래 차릴 수 있잖아요. 이중 사무소는 있을 수 있지만 이중 등록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니까 다음 달 10일 이후에 이중 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안 해주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임의적 취소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자격 정지고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이중 지급도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가능하고, 법인은 이중지급을 가지면 법 14조 이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나쁜 것 같은데 왜 징역 벌금 없나요? 이런 질문도 하던데요. 뭐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만은 시험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이게 사문서 위조입니다. 이번에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사기,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이런 걸로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입니다. 형법에 사문서 위조 하면은 이제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 안 적어 놓은 거라고. 일반법에 있기 때문에 또 특별법에 또 처벌 규정 정할 필요 없죠. 근데 이중 등록은 형법에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중 등록은 이중 사무소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형법에 없죠. 그래서 형법의 굳이 처벌 규정은 형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따지면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 거고, 이중계약서는
따로 이중계약서라고 돼 있지 않지만 사문서 위조 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에 특별법에 만들 필요 없죠. 일반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중사무소는,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이. 자, 등록의 효력 상실, 실효되는 게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입니다. 이렇게 등록 취소되고 나서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이고 처음부터 등록 안 하고 해도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도 계약은 유효하고 단 무등록 중개업자 보수받을 수 없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자격증 걸어놓은 사람이 임의로 빼버리고 등록관청에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사실상 빌린 그 동업한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빼가지고 나 무등록인 줄도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업무방해죄를 고소했지만 자격증 뺀 사람 처벌 안 된다. 왜? 왜 뺐냐면은 정상적이면 안 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하고 뺀 거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은 그 돈 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부적으로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도장은 가져가는데요. 도장 나놓고 가라. 도장 가져가면 어떻게 계약서 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없을 때 자격증 있는 사람 없을 때 도장 찍고 계약서 쓰겠다는 거는 불법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호해 줄 필요 없다. 무방해죄로 처벌 안 받는다. 말 안 하고 빼버려도 상관없다. 그 여러분들도 아마 자격증 따고 나면 자격증 걸고 하자는 데 있을 거예요. 많이.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으면 빼버리면 돼요. 걸고 하면 취직하기가 쉽다고요. 연세가 많으면 좀 취직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장들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 걸고는 아무리 나이 많아도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면 돼요. 좀 배우고 일 좀 배우면 어차피 계약서 써야 되니까 일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31페이지입니다. 문제풀이 책 31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옳은 것. 예, 소공은 등록할 수 없다 했죠. 취직되어 있는 상태는 그만둬야 된다 했죠. 소공은 개업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할 수 없다. 예,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컨설팅은 해도 됩니다. 6개는 해도 되죠.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받는 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받는 거 없습니다. 신고합니다.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죠. 뜻다방 설치할 수 있다. 안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보조원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맞죠? 5번입니다.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 소공 이름은 적어도 된다 안 된다. 규정 없다. 없으면 적어도 된다. 해석상.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32페이지 2번 통보해야 되는 사항 아닌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등록증 재교부는 이게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재교부는 통보 안 된다 했죠? 교부는 통보되지만 재교부는 통보 안 된다 했습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 된다 했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34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옳을래요?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자, 2번은 요거 올해 9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자본금 상한이 삭제된다 했죠?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한이 올 9월부터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달 기준으로 등록할 수 없다 X 있다.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인데 바뀔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사단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창의 명의로, 종중 명의로, 문중 명의로 등록 안 된다고요. 비법인 사단 안 된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물론 소유권, 자기 건물이라도 물론 상관없죠. 소유권을 확보해도 무방하다. 이거는 틀린 말 아니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 소유권을 확보해도 된다. X. O. 자기 건물이든 아무 건물이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사무소만 있으면 된다. 신도시에 상가 분양받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상가가 그 아파트의 한 20% 정도 돼야 활성화되는데 너무 상업용지가 비싸니까 지자체에서 세금 같은 거 많이 받으려고 상가를 많이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영종도에 완전 큰 상가가 완전 다 비었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한 명도 없고 유령 상가더라고요. 그 상가는 활성화되려면 지금 안산 같은데 신도시,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가 거의 울산 안산이에요. 지금 창원 이런 데가 거의 최초 신도시인데 아직도 안산 같은 데는 상가 많이 비어 있어요. 안산 지금 신도시 생긴 지가 몇십 년이 넘었잖아요. 거의 뭐 70년대, 1970년대 이럴 때 생겼는데요. 안산, 울산이 최초의 신도시긴 한데 창원이 거의 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35페이지 7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개설 등록하려면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사용대차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다. 사용대차든 임대차든 소유권을 확보하든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안 된다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 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네, 5번이 답입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되죠.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3번, 2번에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를 보면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집중적으로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36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네,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회사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다 가능합니다.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대표자를 제외하고 7명이면 6명에 3분의 1이 2명이니까 7명이면 3명은 돼야 되겠죠. 2.33이니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지문 디귿.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받을 의무가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37페이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농협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X고요.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5천만 원 미만, 이것도 4번도 9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금 상관없다 했죠? 9월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예, 답은 5번입니다. 변호사도 개설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 안 하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9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옳은 것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원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죠? 맞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영리법인 안 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기억 니은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실무교육은 3분의 1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대표적으로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등록,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